네, 시장의 흐름이 아주 재밌습니다. 비트코인은 67,000달러 부근에서 지지 테스트 지금 잘 진행을 하고 있고, 알트코인들은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반등 기운이 훅훅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로컬탑을 찍고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현실적으로는 좀 높아지긴 했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가 이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 자체를 크게 높여 놓은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이게 과연 어디까지 고점을 형성하고 조정 양상을 보이게 될지, 아니면 정말 이례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라는 그때는 없었고 지금은 있는, 그런데 비트코인의 어떤 특성, 위상 자체를 기념비적으로 바꿔놓은 이런 상황에서 이전에 반복됐던 조정 양상이 없거나 아니면 얕게 지나갈 가능성, 뭐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차트적으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워낙 급격하게 올라서 사실 오늘 내일 곧바로 조정 양상을 보이더라도 이상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다.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면 반감기 전에 7만 달러를 돌파해내면서 비트코인 7만 달러 시대를 만들어낼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그 전후 시점, 반감기 전후 시점으로 해서 비트코인이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 역사적으로는 그래 왔습니다. 역사적인 패턴을 대입을 하면 반감기 전 랠리, 프리헤빙 랠리를 잘 마무리를 하고 의미 있는 수준의 조정, 마이너스 20에서 40% 수준의 조정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반복됐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흥미롭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지켜봐야 하는 그런 이슈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빠진 82를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포모 심리가 이미 이 시장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 이 극단적인 탐욕 단계, 이 숫자만 보더라도 우리가 조금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살짝 빠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53% 초중반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트 시즌이 진짜 본격화돼서 알트들 막 펑펑 난리칠 때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한 30%대, 35, 40 막 이럴 때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비트코인 중심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 이 와중에 알트코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 뭐이 정도 분위기는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패턴적으로 과거에도 강세장 국면에서는 비트코인이 가격이 급락할 때는 언제나 매수 기회였다. 결과적으로 보면 항상 그랬다. 강세장에서는 떨어지면 쫄아서 패닉셀하면서 공포에 파는 게 아니고 저점을 주면은 그때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강세장에서는 결과적으로는 반등을 한다. 어떻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15년에서 2017년 사이클, 이때를 보면 항상 고점을 높여갔다라는 거예요. 폭락을 하더라도 고점을 높여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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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높여가서 결국에는 가장 높은 고점을 형성하는 시점, 이때 뒤돌아보니까 아씨, 빠질 때는 역시 매수 타이밍이었군 이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게 주간 차트예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이 될 거란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해서 수직 상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자산 시장은 없고 지구상에. 그래서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면서 급락이 나오지만 결국에는 고점을 더 높여가고 그 과정이 반복되는데, 포물선 위에서 자리하고 있다 보니까 기울기가 더 급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 사이클에서도 마찬가지로 강세장 과정 중간중간에 뭐 20%에서 30% 수준, 많게는 과거 패턴을 보면 40%, 이 40%씩 빠진 적이 꽤 있었어요. 원래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이었고, 물론 지금은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가 있어서 이게 또 어느 정도 폭을 보일지 진짜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너무 궁금한데, 통상적으로는 모든 시장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고점을 더 높여가는 그런 흐름을 통해서 강세장의 국면을 완성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이번에도 지금 엄청 빡세게 비트코인이 급등을 해준 상황이라서 언제 조정이 와도 이상하지 않다. 뭐 이런 거는 우리가
그냥 기술적으로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다만 지금 현물 ETF가 워낙 강하게 비트코인 현물 수요를 뒷받침해 주다 보니까 현물 수요를 뒷받침해 주면서 수요가 부족한 상황, 미국 OTC 마켓에서는 비트코인이 거의 바닥난 상황, 그런데 비트코인 반감기,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 그러면 공급 충격이 더 강화된다라는 거. 정리하면 공급 충격과 수요 충격이 동시에 발생하는 아주 재미있는 상황. 그런데 둘 다 가격 반등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점들이 지금 이 시장에 들어와 있는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락이 발생을 하면 급등이 발생을 하면 급락이 발생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뒤에 반등이 나오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기술적인 패턴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반복된다라는 거. 특히 초보자분들이나 지난 강세장과 약세장을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 아주 선명하게 머릿속에 딱 박아 놓으시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조금 더 이렇게 멘탈을 부여잡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가격 떨어질 때는 파는 게 아니고, 그게 패닉셀이잖아요. 패닉셀을 하는 게 아니고 모아가는 때다. 지금은 모아가는 시기로 접어든 게 어느 정도 확실해 보인다라는 시그널이 곳곳에서 등장을 해버렸다. 그랬다더라. 이런 부분들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펜 이런 얘기합니다. 지금 반감기를 고려하면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이전과 비슷하다. 차이점은 비트코인 현물 ETF로 인해서 밸류에이션이 높다라는 거. 그래서 고점에 지금 근접해 있고 마이너스 30% 수준 정도의 조정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알트코인들은 잘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걸 정리를 하면 비트코인이 엄청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 있고, 지금 고점 어디 부근에 있는 걸로 보는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30% 정도 조정 발생할 수 있고, 비트코인이 조정을 겪는 동안 알트코인들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알트코인들이 의미 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리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한 4% 정도 가격 변동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67,500달러에서 66,500달러, 이 1,000달러 사이의 구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여기를 돌파하면 다음 움직임이 결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딱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68,000달러까지도 일시적으로는 지금 뚫어는 나는데 바로바로 저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7,500달러 위에서 얼마나 단단하게 지지를 받아주느냐가 단기적으로는 관전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지지 확인을 잘 해준다라면 추가적인 돌파 가능성, 다시 말해서 69,000달러를 넘어서 7만 달러 도달 여부, 요게 되게 중요하다. 뭐 이 정도로 정리가 가능하겠죠. 펀드 스트레스의 톰 리는 여전히 대표적인 월가의 강세론자답게 전폭적인 숫자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12개월에서 18개월 안에, 그러니까 1년에서 1년 반 안에 15만 달러에 도달을 할 것이다. 그리고 5년 안에는 50만 달러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원래 강세론자잖아요. 막 묻지마까지는 아닌데 굉장히 전폭적인 강세 입장을 견지해왔던 사람이고, 저번 강세장 때 2021년 연말이 지나면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뚫어낼 것이다, 막 이런 얘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강세 전망을 견지하고 있는 인물인데 12개월에서 18개월 안에 15만 달러까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10만 달러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부터 한 1년 정도 구간이면 비트코인 반감기 랠리가 본격화되고 있을, 이미 본격화됐을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지금 얼추 지금 7만 달러 바로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3만 달러 정도 올라가는 거라서 10만 달러 정도는 한 1년 정도 안팎의 시간에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반감기 패턴을 적용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5년 안에 50만 달러. 사실 5년이라는 게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시장에서 얼추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금 ETF 같은 경우에도 이 5년이라는 주기 이후에 엄청난 급등을 했습니다. 금 가격이. 그래서 아마 5년 뒤쯤이면
비트코인 현물 ETF도 자리를 꽤 확실하게 확고하게 잡았을 시기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2025년과 2030년을 주요 포인트 지점으로 바라보고 시장을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요때쯤 되면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우 무슨 비트코인 의미 없어 이런 얘기는 이제 썩 들어가지 않을까. 지금도 그런 얘기하면 약간 바보 취급 받는 분위기가 있는데 진짜 뭘 모르는구나. 블랙록이 그러면 바보인 것 같냐 뭐 이런 이제 반응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약간 비트코인 뭐 돌덩이도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지만 그런 사람들에 대한 반박 논리가 사실 굉장히 선명해졌죠. 비트코인 현물 ETF 덕분에 이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곳이 전면 등판을 하고 지금 시장을 이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어쨌든 2025년 그리고 2030년 여기를 딱 놓고 바라보시면 되게 뭔가 선명하게 중장기 대응의 어떤 포인트 지점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반감기 사이클과 4년 주기 그리고 반감기 이듬해 하반기에 역사적으로는 고점이 만들어지곤 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접목을 하시면 이번 강세장 전반에 대한 대응 전략 그리고 다음 강세장에 대한 대응 전략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긍정적인 생각들을 정리하기에 좋은 시기로 지금 접어든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마르코 콜라노빅, JP모건 전략가죠. 이 사람이 사실 굉장한 강세론자였는데 요즘에는 조금 뭐 약세론자로 전향했다. 뭐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좀 기존과는 좀 다른 스탠스를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비트코인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기록적인 상승 랠리로 인해서 위험자산군의 거대한 거품이 지금 형성돼 버렸다. 이 새로운 거품이 지금 또 다른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섣불리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금리 인하가 미국에서는 한두 번 정도 올해 최소 이루어져야지 이 위험자산 시장이 조금 더 반등할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 지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이례적으로 전폭적인 입장을 밝혔잖아요. 경제가 뒷받침된다라면 향후 몇 년 동안 급격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멘트를 치다 보니까 지금 주식 시장 팍팍 올라가고 비트코인 시장 역시 지금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마르코 콜라노빅 같은 경우에 거품 때문에 쉽지 않을 거야 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이 또 틀린 말은 아니어가지고 어느 정도 염두는 해두면서 연준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거시경제 지표들이 어떤 식으로 등장을 해줄지 이런 것들을 조금 계속해서 팔로우업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들의 흐름이 참 좋죠. 이게 지금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 전체 시총 차트 월간 차트입니다. 월간 차트 덩어리 하나가 지금 한 달을 의미하는 건데 항상 1차 돌파 이후에 2차 돌파 그리고 나서 급등 1차 저항선 돌파 이후에 2차 저항선까지 뚫어내면 급등 고점을 그 사이클의 고점을 만들어냈는데 이번에 지금 1차 저항은 돌파해냈고 2차 저항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 여기까지만 가더라도 꽤 커요. 예, 거의 1조 달러 수준의 이 규모여가지고 2차 돌파까지만 가더라도 알트코인들이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돌파했을 때 새로운 고점이 어디가 될까? 지금보다 두세 배 정도 알트 시총이 증가할 수 있을 거라는 게 지금 차트를 통해서 표시가 되어 있는 건데 지금보다 두세 배 정도 자금 유입이 알트 시장에 더 이루어진다라면 알트코인들 전반에 걸쳐서 어떤 시세 형성을 해줄 것인가 이런 기대감을 조금 안기는 차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워낙 크립토 타이탄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급격한 전망을 되게 전폭적인 숫자를 잘 내놓는 인물이긴 한데 최근 한 6개월 정도 비트코인에 대한 이 사람의 전망이 거의 얼추 적중을 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사람 전망도 챙겨서 좀 보고는 있는데 아무튼 알트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 전체 시총 월간 차트를 보면 이렇게 또 예쁜 흐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블 바텀 찍고 1차 저항 돌파, 2차 저항 찍고 어마어마 더블 바텀 찍고 1차 저항 돌파, 2차 저항 돌파하고 어마어마 그리고 지금 1차 저항 뚫었고 2차 저항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여기까지도 지금 어마어마한 숫자들 예, 되게 재밌는 상황이에요. 맥스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이 알트코인의 상승세는 이제 막 시작했다. 지금은 매도할 때가 아니라 더 많이 모아야 할 때다. 물론 이제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쭉 올라가서 알트 전체 시총이
막 곱하기 7 이렇게까지 되면 좋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겠죠. 오르락 내리락 할 건데 앞서서도 짚어봤지만 강세장의 국면에서는 하락할 때는 매수 기회다라고 바라보는 게 일종의 원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번 강세장과 약세장을 경험을 해보신 경험자분들은 너무 선명하게 마음에 이 새김질이 돼 있을 거예요. 거의 주홍 글씨처럼 아마 박혀 있는 분들도 꽤 계실 텐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 차트도 참 재밌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14배. 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폭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지금 EMA 리본이 교체한 상황, 그럴 때마다 어마어마한 강세가 등장을 했었는데 지금 딱 골든 크로스가 나와줬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우리가 이 차트를 통해서도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점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알트 대장 이더리움이 잘 움직여줘야 되는데 알트 대장 이더리움의 지금 행보가 아주 훌륭합니다. 진짜 2,000달러 지지가 중요하다. 심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지 라인이 2,000달러다. 2,000달러 깨지면 또 1,900달러까지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했던 게 불과 몇 달 전인데 지금 4,000달러 언저리까지 가 있습니다. 이 3,900달러까지 뚫어냈고 여기서 물론 저항을 확인했지만 다시 돌파 지지 테스트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3,800달러 위에서 지지만 잘 확인을 해준다라면 4,000달러 위로 나아가는 것은 거의 뭐 시간 문제다 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최악의 경우에 비트코인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시장 전반에 확 하고 꼬라박는 그런 상황이 단기적으로 벌어진다라면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3,200달러 부근, 이것도 참 많은 걸 보여주잖아요.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지금 3,200달러 부근인데 이더리움이 3,800달러, 3,900달러 부근에 지금 와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며칠 사이에 급격하게 올랐는가. 지금 7일 동안 15% 반등을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알트 대장의 순조로운 흐름을 바라보고 있으면 조금 더 긍정적인 포인트 지점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 정도 정리 가능할 것 같고, T 트레이더 앨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간 차트예요. 일간 차트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더리움이 45도 각도를 형성하면서, 이게 되게 가파른 각도잖아요. 이 각도를 형성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지금 고점을 높여가고 있다. 그러면서 2월 이후부터 지금 이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거고, 이 채널을 쭉 계속해서 따라가게 되면 10,000달러 시점이 지금 5월 이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0달러까지 가는 길에 지금 3분의 1 정도밖에 안 왔어. 로드 투 10,000달러 가요 갈 수 있어요 라는 얘기를 지금 이 차트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45도 각도라고 하니까 되게 뭔가 급격하게 지금 2월 이후 추세 확인을 해준다라는 거. 진짜 2월 초만 하더라도 2,000달러 초반이었어요. 2,100달러 막 여기여가지고 그때만 하더라도 와, 좀 2,000달러 깨지면은 또 1,900달러 밑으로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막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한두 달 사이에 분위기가 완전히 급변한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슈들이 이더리움 앞에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이더리움 레이어 2의 상징성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로 분류되는 폴리곤 매틱의 주간 차트입니다. 주간 차트인데 그냥 차트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상단 저항 삼각 패턴을 아주 예쁘게 오랫동안 형성을 해 왔었는데 상단 저항을 뚫어냈고 지지까지 지금 받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빠지면 한 번 더 이 테스트를 벌여야겠지만 지금 여기서 지지를 잘 받아준다라면 훅 하고 랠리를 몇 주에 걸쳐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 몇 달 동안 충분하게 반등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런데 지금 이더리움이 반등을 해주고 있고 이더리움 댕쿤하드 포크로 인해서 그 기대감을 통해서 레이어 2 종목들이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거. 레이어 2 가운데 상징성이 꽤 높은 종목 가운데 하나가 폴리곤 매틱이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더리움 관련 종목들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 어떻게 움직였으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레이어 2 가운데 또 이번 강세장에서 꽤나 주목도를 높일 가능성이 높은 아비트론 같은 경우가 지금 아발란체랑 차트 비교가 돼 있거든요. 이게 일간 차트인데 아발란체가 이렇게 급격하게 채널 상단 저항을 뚫고 급격하게 폭등 양상을 보였던 것처럼 지금 아비트럼이 차트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채널 상단 뚫고 나서 대칭 상각 패턴을 예쁘게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상단 저항을 맞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까지만 조금 더 힘을 받아준다라면 갈 수 있다. 크게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를 뚫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깔고 있는 게 뭐냐면 이더리움 댕쿤 하드포크 레이어 2 종목 중에 굉장히 인기와 펀더멘털이 좋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아비트럼. 옵티미즘은 전고 뚫었잖아요. 그리고 옵티미즘 같은 경우에도 아비트럼이랑 이렇게 좀 묶어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아발란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폭등 양상을 보였던 것처럼 아비트럼 같은 경우에도 차트 패턴이 지금 비슷하게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조금 나아가주면 참 좋겠죠. 아발란체 말 나온 김에 아발란체가 연말 작년 하반기에 엄청난 급등을 해줬잖아요. 이때 우리가 좀 재미를 많이 봤었죠. 아발란체가 JP모건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에 JP모건의 파트너로서 주목을 받다 보니까 엄청난 급등을 해줬고, 그때부터 몇 달 동안 또 이제 이게 주간 차트거든요. 몇 달 동안 하락세기 패턴을 아주 잘 만들면서 돌파를 또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만들고 있는 대칭상하 패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한번 뚫어주고 여기서 지금 와리가리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돌파 지시를 받아준다라면 정말 100달러 위에 자리하고 있는 아발란체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점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는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와 관련해서 이미 뭐 JP모건과 손을 잡고 있는 만큼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는 이번 강세장 전반을 통틀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카테고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인 트렌드라는 걸 고려를 하면,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는 뭐 시점을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100달러 시대 정도까지는 이번 강세장 전반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성 있지 않을까. 중간중간 또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더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슈들이 팡팡 튀어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조금 주목도를 높일 수 있는 종목 아발란체, 그리고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와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뭐 체인링크, 뭐 이런 종목들 좀 함께 고려를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이런 거 보고 차트 보고 바로 들어가시면은 또 후회하실 수 있어요. 이거 지금 주간 차트이기 때문에 차트 흐름이 지금 현재 좋다라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당분간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리서치를 하시고 진입 여부를 결정하셔야지, 이거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하시고 뇌동매매 하시면은 만약에 떨어져서 여기까지 지지 테스트를 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이 지지 라인도 깨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시장 전체 상황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좀 중간적인 마음을 잘 세팅을 하고 신규 들어가실 때는 잘 대응하실 필요가 있고, 이미 지금 알트들이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자칫 조정이 오면 훅 빠집니다. 그래서 그런 훅 빠질 때를 최소화시키면 좋잖아요. 최소화시키면 좋으니까 신규 진입할 때는 좀 더 꼼꼼하게 리서치를 빡세게 하시고 진입 여부와 진입 타이밍을 결정하셔야 한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더리움, 그리고 이더리움 레이어 2, 사실 이런 종목들은 상반기에는 강세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지금 이더리움 댕쿤 하드포크가 이제 열흘도 안 남았잖아요. 3월 13일입니다. 레이어 2 수수료가 대폭 10배 이상, 많으면 100배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레이어 2 수수료가 엄청 많이 감소를 하게 될 거라는 거. 수수료가 이제 저렴해지니까 이더리움 네트워크 전반의 활동이 강화될 거고, 이를 통해서 소비자 수요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레이어 2에 대한 채택 정도가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 이제 유아기를 다 거치고 성령기로 전환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평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의 댕쿤 업그레이드가 테스트넷에서 1, 2, 3차 1월부터 2월까지 잘 진행이 됐었고, 이제 3월 13일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인가 11시인가 그래요. 그때쯤에 이제 단행이 뭐 테스트넷에서 성공적으로 단행이 됐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좀 깔려 있고, 5월 23일 어쩌면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될지도 모를 그 기대감이 지금 깔려 있습니다. 물론 이제 5월에 승인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지연이 될 수는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올해 안에는 승인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짙게 이 시장 전반에 깔려 있다는 것도 함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제가 지금 이제 이더리움 계열, 그리고 실물자산 토큰화, 리얼월드 에셋 요 카테고리를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의 카테고리 빼놓을 수 없는 게 AI
죠. AI 이거 빼놓을 수가 없죠. 이건 지금 암호화폐 시장 이슈가 아니고 이 시대적인 이슈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 크립토 커런시, 블록체인에 있어서 AI는 어떻게 시대적인 혁신을 구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관심사가 되다 보니까 지금 AI 관련 종목들이 엄청 급등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니어 프로토콜, 뭐 렌더, 패치 이런 종목들이 지금 하루 사이에 뭐 28%, 31%, 36% 최근 일주일만 보면 니어 같은 경우에는 40% 급등했고 패치가 지금 엄청 폭등을 했죠. 107%. 패치 저도 패치 좀 투자를 하고 있는데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AI 관련 종목들이 꽤나 더 지금 챗 GPT 이후에 오픈 AI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혁신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지금 AI 코인들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난리잖아요. 난리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블록체인 시대에 어떻게 혁신을 일구는데 일조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관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세장 전반을 통틀어서 매우 아주 많이 주목도를 높일 가능성이 높은 그런 카테고리다. AI 카테고리는 이렇게 좀 바라보고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미 엄청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정이 좀 빡세게 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AI 종목들은 아마 이미 들어가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특히 렌더나 패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여러 차례 짚어봤던 종목이고 니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레이스케일에 또 선택을 받았고 그래서 조금 관심 있는 종목들은 흐름을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막 당장 신규 진입하기에는 차트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너무 급격하게 지금 폭등해가지고 지금 들어가시면 조정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은 굉장히 신중해야 될 때다. 지금은 기존에 한 1년에 걸쳐서 대응을 하신 분들이 지금 수익화를 맛보시거나 상승분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향유하고 있을 시기지 지금 신규 진입하기에는 사실 조금 위험한 종목들이 좀 있어요. 이미 급등한 것들은 신중하게 대응하시는 게 좋다. 이럴 때 뇌동매매 잘못하시면은 후회할 가능성이 높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특히 지금 이 AI 코인들이 3월 초에 폭등 양상을 보이는데 또 영향을 미친 걸 굳이 꼽자라면 이 엔비디아 이 개발자 컨퍼런스가 지금 코앞으로 다가왔잖아요. 3월 18일에 개최가 됩니다. 그런데 뭐 지금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오픈 AI 이런 개발자 회의가 줄줄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마소 같은 경우에는 5월 21일, 구글은 뭐 5월에서 6월 사이에 몇 개가 또 있고 애플 7월, 오픈 AI 11월 많아요. 그래서 올해 아마 1년 내내 주목도를 높일 겁니다.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 투자를 통해서 엄청 재미를 또 보고 있고, 뭐 구글과 애플이 또 어떤 이슈를 던지느냐에 따라서 AI 관련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뭐 증시뿐만 아니라 크립토커런시 영역에 있어서도 주목도를 높일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인다.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바라보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 저는 되게 좋아요 지금. 투자를 해놓은 것들도 뭐 저는 니어 렌더 패치 다 가지고 있는데 렌더랑 패치가 그 상승률이 지금 많이 나와줘가지고 개인적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떤 전략적인 스탠스가 잘 설정이 됐다라고 보는데 물론 뭐 변수가 또 발생할 수 있죠. 어디서나 이 100%라는 게 없는 시장이고 위험자산 시장에서 대응할 때 참 이 살얼음판 걷는 그런 기분이 또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뭐 예단은 못하겠지만 하나의 어떤 시대적인 트렌드로서 AI 뭐 요거에 대해서는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고 당연히 그러면 주식 시장이나 크립토커런시 시장에서 관련 종목들이 주목도를 높일 수밖에 없고 지금 그게 보여지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패치랑 인젝티브를 비교해 놨는데 이게 데일리 차트예요. 되게 비슷하죠. 특히 이제 패치가 채널 상단 뚫고 급등을 펼쳤는데 지금 인젝티브가 물론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오르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딱 채널 상단을 뚫고 지지 테스트를 지금 약간 빡세게 벌이고 있다는 거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인젝티브 같은 경우에도 이번 강세장 전반에 관심을 좀 많이 받을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젝티브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막 너무 이렇게 단기적으로 사고 팔 종목은 저는 아니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인젝티브는 그냥 사놓고 매수하고 묵혀놓는 약간 그런 종목에 가깝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건 뭐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생각이 다를 거니까 뭐라고 답은 정답지는 없겠지만
아무튼 인젝티브도 지금 데일리 차트를 봤을 때 이 패치 흐름 따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지금 캡틴 5기 비교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XRP, 우리의 XRP 3데이 차트입니다. 지금 상단 저항, 삼각패턴 상단 저항을 뚫을까 말까. 이게 지금 XRP가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듯 안 나올 듯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와주고는 있죠. 살짝 나와주고는 있는데 반등이 좀 나와서 적어도 좀 한 1,000원 위에서는 조금 원화로 1,000원, 가급적이면 1달러 위에서 좀 자리를 해줘야지 이게 그래도 조금 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이 기본적으로 홀더 입장에서 깔려 있는데 어쨌든 지금 여러 차트 기준점들을 다르게 바라봐도 흐름은 좋아요. 흐름은 좋고 월드 오브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대규모 강세 물결을 예고하는 그런 성공적인 돌파가 될 것이다. 전제는 물론이고 지지 테스트를 잘 받아줘야겠죠. 이게 지금 3데이 차트. 이거는 데일리 차트, 원데이 차트인데 패턴이 예쁘죠. 딱 봐도 그냥 하락 수역이 잘 완성했고 반등을 했고 거대한 상단 저항까지 지금 뚫어냈고 지금 이제 지지를 받을까 말까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0.6달러 위에서만 잘 지지를 받아주면 0.8달러까지 나아갈 가능성 단기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차트. 3데이 차트, 데일리 차트 봤잖아요. 이거는 월간 차트입니다. 월간 차트 크레더블 크립토가 올린 건데 이 사람은 이제 묻지마 강세론자죠. XRP에 대해서. XRP 월간 차트를 보면 거대한 강세 돌파, 이 매시브 브레이크아웃이 지금 coming in for XRP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00% 이상 반등할까? 과거에도 보면 이 패턴, 삼각 패턴이 잘 완성이 돼서 상단 저항 뚫어냈을 때는 900%, 8000%, 2000%, 1000%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고점을 만들어냈는데 과연 이번에는 어떨까? 지금 거의 꼭지점에 와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주간 차트도 딱 모양새가 지금 이래요. 그래서 XRP가 지금 차트적으로 되게 흐름이 좋고 어떤 기준점을 통해서 바라보든 흐름이 좋고 물론 이슈적으로는 소송 리스크가 지금 아직 그대로 깔려 있지만 차트적으로 상당히 좋은 상황. 이게 월간 차트니까 몇 달 동안 긍정적인 게 나와준다라면 소송에서 다시 말해서 이제 4월부터 1심 정식 재판이 시작이 되는데 빠르면 뭐 2분기에서 3분기 정도에 1심 결과 그리고 2분기에 배심원 판결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 배심원 판결 결과가 나오면 얼추 법원의 최종 판단 결과 방향성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 2분기 정도 되면은 요 XRP 월간 차트가 한번 펌핑을 해주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이 좀 있는데 봐야죠. 뭐 소송 결과를 또 예단할 수는 없고 워낙 이렇게 예측 불가 영역 어떻게 우리가 손을 쓸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조금 패시브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차트가 이렇게 예쁘고 월간 차트 이게 한 두세 개 정도면 두세 달 지금 3월이니까 벌써 한 6월 전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트 앞으로 한 두세 개 정도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그 과정에서 소송과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전해지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챙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이 선정한 9개 종목 우리가 이거 짚어봤던 건데 워낙 중요한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돼서 다시 가져와 봤습니다. 암호화폐 스테이킹 펀드를 출시했는데 9개 종목 그냥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앱토스, 셀레스티아, 코인베이스 스테이킹, 이더리움, 코스모스, 니어, 오스모시스, 폴카닷, 세이네트워크, 솔라나. 지금 얼추 다 흐름들이 좋은 종목들이에요. 번스타인이 이런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비트코인 자산 규모가 2025년 3천억 달러가 예상된다. 비트코인 현물 ETF 보유량이 총 가치의 10%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가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알트코인 전반까지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고 있으니까 그 주역들이 지금 블랙록, 피델리티잖아요. 특히 이제 하나만 꼽자면 블랙록.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지금의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 체크하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